네, 뉴스아이킥에선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기억하며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계엄 실행 6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을 의심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국회의원인데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 12월 3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시죠? 네. 네, 아찔했죠? 아찔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예측은 네. 했지만 설마 일어나겠지 않은 그 생각이셨죠, 딱?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치들은 만들어 놓자.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방첩사법을 제정했어요. 예. 방첩사법이 없거든요. 예. 권력기관인데도 뭐 군사경찰법, 예. 뭐 이런 것도 검찰청법 다 예. 있는데 방첩사법이 예. 없어서 제가 그거를 지난해 9월 10일 날 발의를 했었습니다. 재정법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방첩사의 반대, 국방부의 반대로 결국은 소위 문턱을 못 넘었었죠. 예. 그 방첩사법은 뭐냐면 아예 계엄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방첩사를요. 예. 예.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예. 안 지켰을 때는 7년 이상의 예. 이제 징역형에 처하는 예. 그 무시무시한 법을 발의했었죠. 예.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년에 그 계엄 전에요. 대강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의심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때 기분은 정확히 여쭤보시는 게 이게 이상하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거 설마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다른 의원들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일에 이제 전문성이라는 거 이런 걸 거시적으로 알지만 저는 이제 훈련이라든지 성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상해요. 이례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때마침 천공이 25년 가을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 이게 있었잖아요. 이건 계엄으로 가는구나. 이 군사적 조치들이 의도된 거로구나. 그래서 알려야겠다. 그래서 페북에 6월 9일 날인가 6월 달에 좌우지간 그 페북에 쓰고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이 보수 쪽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 전화를 받았죠. 저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치지 않고서야 뭐 그런 생각이었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미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미쳤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물론 다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가 모임 그다음에 관저 모임들을 이제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인영, 뭐 이진우, 뭐 김용현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제보를 받았다면 저는 다른 걸 받았어요. 즉 말하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왜 가지? 그게 방첩사 간 게 6월이거든요. 그걸 등기 우편으로 손글씨로 해서 제보가 왔었어요. 저희 방으로. 그래요. 뭐 그러니까 방첩사를 어떻게 갔다는 제보인가요? 이게? 이상민이가 방첩사로 여인영을 만나러 가고 충안고끼리 나중에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갈 일이 없거든요.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방첩사 간 거 그걸 제보를 받고 확인, 팩트 체크를 하는데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제한된다. 이게 뭐지? 그럼 떳떳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었다면 그냥 고등학교 동문이라서 내각에 있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어떡할 속으실 뻔했습니까? 아니 근데 제보가 그 제보였어요. 충안고 출신들이 나중에 거기 방첩사에 여인영하고 2명의 충안고 장교들이 있었거든요. 이 3명과 이상민이 저녁을 먹었다.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월에 지난해 3월 저는 그래서 지난해 연초부터 이걸 준비했다. 계엄을. 연초부터. 그렇게 느꼈던 제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3월에 한미 연합연습, 8월에 연합연습을 2번을 하잖아요. 3월 연습 때 수방사 군사 경찰들을 방첩사로 파견, 훈련을 명분으로 파견 요청을 했어요. 최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합동수사본부 전시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관련된 파견 요청했어요. 그래서 실제 75명이 다녀옵니다. 그래요.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 너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했다면 군 내에서는요. 그 계엄 자체는 몰라서도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이게 생리적으로 보면 지시하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공문 오는 대로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 제보들이 오니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또 여인형이 이제 방첩사법을 제정하지만 결정타는 11월 25일 날 그 교대 입구역에서 여인형과 일부 장군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부승찬이 이제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두고 봐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지인이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25일이요. 25일 날 문자를 받았고 지인으로부터 그걸 제가 캡처해서 지금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이제 그렇군요. 이미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인형은 언제부터 알고 아주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금 의심해요. 왜냐하면 여인형이 요새 나와서 하는 주장은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지금 군은 준비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군은 어림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저는 가장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게 합동수사본부를 3월. 그러니까 3월 7일 날 연습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나온 거지만 3월 7일 날 연습이 시작되는데 15일 전에 수방소로 보냈다고 하니까 2월이잖아요. 그러면 여인형은 연초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연습을 통해서 시행을 해봤던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언론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부연하고 그 여인형 사령관이 당시에 그 언쟁하는 모습인데 그게 며칠이었죠? 기억나십니까? 10월입니다. 국정감사. 10월이죠. 그걸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요. 섬찟해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군인이 아주 대단히 결의에 차가지고 말입니다. 뭘 알고 있다는 듯이 뭐 그렇게 해봐 하는 그 표정은 무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충분한 표정인데 한번 듣고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아니.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보시면요. 표정과 지금 사후적인 추정일 뿐이지만요. 저 때 보면 당신 며칠 후면 뭐 이런 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미합적인 제가 대변인도 해보고 장관 보좌관도 해보고 국회 국방위 의원 보좌관도 해봤잖아요. 현직 군인이 그리고 삼성 장군이 저런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무슨 신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제 군복을 입고 있는데 할 말 못하면 엑스 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저 때는 아예 다 이제 언제 날짜만 특정되지 않았지 모든 게 완료됐을 때 세상이 곧 뒤집힌다는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저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과 군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이미 결정은 다 돼 있고 그 일반 국민들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네. 뭐 이런 어떤 얼굴이에요. 저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렇습니다. 여인형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다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말입니다. 계엄의 때 실행성에 대해 모르고 이미 다 인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답하면서 저렇게 어떤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도 분명히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섬찟해요. 섬찟하시죠? 뭐 그 문자까지 생각하면 더 섬찟하죠. 그렇습니다. 웃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저희를 구해줬으니까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서울의 봄팀 당시에 계엄 막기 위한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됐었죠.
그 계엄 사전 사후 동의권을 법까지 개정을 했죠. 그리고 제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공유하고 그다음 견제하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했었죠. 행동들. 제보는 좀 들어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왔죠. 그 제보는 주로 어느 쪽입니까? 군 쪽입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국정원 할 거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쪽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했군요. 그렇죠. 거기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동향 파악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왔죠. 지금 부의원님 보시기에 사후적으로 보면요. 그날 이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날 저들이 저렇게 지금 와서 나 잠깐 했다가 취소하려고 그랬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쉽게 끝났던 그 우리 국민들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다고? 그 군인들의 어떤 자기 혜택, 고의적인 이거였나요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결정적인 군이 따랐던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계엄이 해제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일단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달랐다.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달랐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낀 거니까 이게 완전히 모세의 기적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갈 때 우리 국민들이 다 에워싸서 길을 열어주고 그랬었죠. 그게 힘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북한 변수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그렇습니다. 견뎠던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후에 상당히 어떤 자조적으로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저 악하기까지 한데 유능하기까지 했다면 정말 섬찟했다. 그렇죠? 무능의 극치였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로 망가졌던 거지. 유능하게 굉장히 준비했다면 위험할 뻔했죠 정말. 그렇죠. 날짜 선택이 정말 그렇죠. 이게 좀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 국회의원들이 다 있을 때. 본회의 다음 날 본회의고 다 있을 때 특검법 이제 의결할 때였고. 그래서 다 서울 인근에 다 남아 있었잖아요. 그럼 무속적 해석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고는 그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태균 관련 어떤 김건희 관련 그게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루 이틀이.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되고 쭉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해야 된다.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을 하고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 생각은 강했죠. 그거는 맞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맞는데 그 날짜를 하게 하는 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급박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무속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뭐 왕자를 새겨서 이제 토론에 나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거밖엔 다른 게 아직도 드러나는 게 없죠. 왜 그랬는지? 지금 전혀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특검 수사에서도 그건 안 나옵니다. 안 드러났죠. 동기 계기가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한 사건. 천공을 수사해야 되나요? 그럼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천공도 한 번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 12월 3일은 이거는 뭐 정말 추정의 영역이죠.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김건희 쪽하고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 천공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그 날짜 무속적 영향 아니에요? 건진 뭐 이쪽입니까? 저는 뭐 천공이라는 생각,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까지만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많이 잃었던 거는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인물은 저는 건진일 가능성. 그리고 건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건진이 항상 중심에 있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걸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로만 보면 그런 인물들이 이제 무술적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런 무속적 조언을 한 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진짜 의원들 다 지방 내려가는 토요일 날 했거나. 그리고 이제 북한이 뻔했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가 원점 타격을 했거나 우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했거나 그때 했으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은 높아졌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국지전적 어떤 도발을 해오고 그걸 핑계로 했었다면 국민들도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방송 헤드라인에 딱 한 줄이 고딕체로 들어갈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 적경 지역에서 남북
무력 충돌. 예. 이 한마디면 계엄의 명분은 충분했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켰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는 그 섬찟함을 그렇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했거나 네. 북한의 도발을 끝끝내 유도해가지고 그때 했거나. 예.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 했던 이유는 합리적 이유는 설명이 안 된다. 아직도 설명이 안 되고 예. 김용현 청문회 때 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했던 예. 내용이 생각나거든요. 예. 계엄이 가능하다고 보시냐. 예. 그래서 김용현이 단호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군이 따르겠습니까? 예. 따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대북전단을 민간단체가 뿌리는 날짜에 특정해서 군이 뿌리고 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예. 이건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렇죠. 한국전쟁 예. 이후에 우리 무기체계가 넘어가는 최초의 사례였고 예. 그다음에 연합사나 유엔사 협의도 안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이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 김용현과 그 일당이 말입니다. 예. 한 거는 북한이 견딜 수 없게 도발을 하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견뎠던 이유는 결국은 북한의 합리적 판단 때문이었나요? 결정이 모든 국가는 예. 북한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윤석열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의 붕괴이기까지 생각했을 예.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예.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개의 전선이 형성돼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자체적으로 박정희 예. 대통령식 경제 모델을 채용해서 예. 인민들에게 입밥, 고깃국을 먹이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약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의 공장들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평양 무인기까지. 예. 과거 같으면 목함질에 박근혜 정부 때 아시죠? 예. 2015년. 그렇죠. 예. 대북 확성기 틀자마자 거기다가 예. 고소총을 쏘아대고 예.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풍선 예. 전남 풍선 보내다가 거기가 고사총 쏘아서 예. 우리 민가에다가 그렇습니다. 탄착이 되고 예.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계엄이 성공이죠. 그런데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그때 정세가 예. 북한이 참을 수밖에 없었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윤석열과 국지전을 수행할 정도의 그 캐파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적 판단을 북한 스스로 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 동해선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예. 그 전차 방어벽들을 예. 그렇습니다. 세우고 하는 이 전술들을 구사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왜 저렇게 더디니 답답했었겠어요. 아니 그럼 좀 과거 같으면 바로 네, 우리가 바로. 뭐 하면 그냥 바로 예. 액션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젊은 군인들이 몇 명 뭐 부상이나 사망에 예. 이르고 이러면은 뭐 그냥 우리 군과 국민은 그렇습니다. 따를 수밖에 예. 없죠. 네. 지금 법 적용 문제에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여기까지 네.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